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AI 시대의 정말 핵심이죠.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특히 HBM에 도전하는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거대 칩 기업 인텔하고 또 일본의 기술 투자 공룡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 협력이 도대체 뭐고 이게 또 AI 기술이나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특히 메모리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력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성능은 좋은데 가격도 비싸고 잔력도 많이 먹고 또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병목 현상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바로 그 틈새를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파고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싸이 메모리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고요? 작년 말에 등기는 했는데 실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최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싸이 메모리. 이 회사는 이제 도쿄대 같은 일본 학계가 가진 특허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적층형 D램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적층형 D램이요? HBM이랑은 다른 건가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 HBM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 그러니까 대역폭은 유지를 하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해서 전력 소비는 절반으로 줄이겠다. 절반이요? 와,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 전기 엄청나게 먹는 거 이게 큰 문제잖아요. 거기서 전력 효율을 50% 개선한다. 이건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죠. 야, 전력 소모 절반이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일단 목표는 2027년까지 시제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양산 가능성을 본 다음에 2030년 이전에는 상용화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 생각보다 아주 먼 미래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 쪽에서도 한 100억 엔 정도, 그 정도 규모의 자금 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특히 인텔의 움직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인텔이 원래 D램 원조잖아요. 근데 80년대 중반에 사업 접고 그 뒤로 낸드 플래시나 옵테인 메모리 사업도 다 정리하면서 메모리 시장에서 완전히 손 뗀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완전히 철수했었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메모리 시장에 그것도 이런 새로운 기술로 끼어드는 걸까요? 좀 위험 부담도 커 보이는데. 위험 부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만큼 지금 AI 시대라는 이 판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성능은 좋지만 비용, 전력, 공급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니까요. 인텔 입장에서는 성능은 비슷한데 전력은 훨씬 적게 먹는 대안을 우리가 내놓으면 이거 충분히 승산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 HBM의 약점을 파고든다. 네, 과거에 메모리 사업 철수한 게 좀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복귀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핵심 공급자가 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최근에 구조조정 중인 다른 사업 부문의 어떤 재정적인 공백을 메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소프트뱅크는요? 그냥 돈만 되는 투자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 투자 이상입니다. 당연히 투자 수익도 기대하겠지만 이 개발될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자기들이 앞으로 구축할 AI 데이터 센터에 직접 활용하려는 계획이 커요. 아, 직접 사용하려고. 네, 일본 안에 AI 인프라를 만들려면 핵심 부품이 필요한데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 오픈 AI의 엄청난 프로젝트 있잖아요. 스타게이트. 네네.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와,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의미가 남다릅니다. 80년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그 옛날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AI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메모리 공급망을 자국 안에 확보하려는 그런 국가적인 목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이 싸이 메모리가 정말로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꽉 잡고 있는 HBM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까? 이건데요. 이 기존 강자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아, 그럼요.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죠. 기존 강자들은 이미 HBM4 같은 차세대 HBM 개발에 막 속도를 내고 있고요.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노트북에 주로 쓰던 저전력 메모리 있잖아요. LPDDR을 서버용 모듈 형태로 만든 소캠 같은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력 효율을 높이는 다른 대안들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능을 더 높이는 경쟁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전력 효율을 잡으려는 경쟁도 있고 복잡하네요. 네, 맞아요. 게다가 중국의 추격도 무시 못하죠. CXMT라는 회사가 HBM3 이 양산을 목표로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네, 그러니까 싸이 메모리는 이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HBM급 성능의 전력은 절반이라는 아주 확실한 차별점을 무기로 내세워서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결국에는 HBM 자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도 약간 다른 특성들, 특히 전력 효율 같은 특성을 가진 메모리들이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차세대 AI 칩에 HBM을 더 많이 탑재해서 성능 자체를 극대화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B300 GPU 같은 경우 이전 모델보다 HBM 용량을 50%나 늘렸다고 발표했었죠. 그만큼 AI 성능 향상에는 아직 고성능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성능을 위해서는 여전히 HBM이 필요하고 네, 당분간은 이 초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예요. 싸이 메모리의 도전은 이런 큰 시장 안에서 특히 전력 효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좀 더 집중해서 파고드는 그런 중요한 시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만든 싸이 메모리는 이 폭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와 또 기존 HBM이 가진 어떤 한계점들, 특히 전력 문제 같은 것들 사이에서 저전력 고성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시장을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 D램의 원조였던 인텔이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메모리 산업 부활을 노린다는 점이 맞물려서 앞으로 전개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들의 도전이 만약 성공한다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도하는 시장 구도에 분명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에너지 소비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죠.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죠. 당연합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또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기술 개발 추이나 시장의 반응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경쟁 구도가 앞으로 AI 기술 발전 방향이나 또 비용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